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우석주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그 공부를 해왔던 거는 이제 사실 R을 이용하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랭귀지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에 필요한 멀티플라이어 뭐 이런 거 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했던 게 이제 데이터 시각화 이런 것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배워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것들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읽어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요약 통계량 같은 걸 많이 작성했어요. 그래서 이걸 뭐 summary statistics 혹은 이제 뭐 기술 통계량, 기술한다. 그래서 descriptive statistics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최근에서는 뭐 이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고 EDA다, exploratory data analysis다. 그래서 탐색적인 데이터 분석이다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뭐 사실 내용상에 큰 차이는 없지만은 이거를 뭐 EDA라고 부르고 여러분들도 딴 데 가시면은 그 EDA라고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를 제일처럼 불러들여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공부할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통계학과 관련된 거다. 통계학. 그래서 이전과 관련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랭귀지와 관련된 것들인데 오늘부터 공부할 것들은 이제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통계적인 analysis, 분석할 때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연구자로 특정을 했는데 보통 이제 이 분석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자료를 이제 불러드리죠. 이제 알로 데이터 읽어드린 뒤에 뭐 간단한 이제 전처리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그 프리프로세싱. 그래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폼으로 만들고 나서 해야 될 것은 이제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이건 실증 분석이라고 많이 하는데 실증 분석은 이 연구자하고 자료하고 이제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연구자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걸 데이터에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게 데이터 상으로 어떤 그 확인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생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 데이터에서는 이제 그런 일이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 그래서 연구자가 자료에게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 답을 자료에게 듣는 이런 과정이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사실은 그냥 상식적인 우리가 이제 도메인 날리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경제학을 하고 있으니까 경제학적인 지식 혹은 뭐 사회과학적인 지식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 뭐 통계학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 어떤 모형을 통해서 왜냐하면 데이터 모든 걸 보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해내는 어떤 뭐 행태적인 모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태티스티컬 모델 통계적인 모형일 수도 있고 그런 모형을 다룰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계량 모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계량 모형을 추정하는 것이 보통 이제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계량 모형으로 바로 가기 전에 자료의 특성에 대해서 좀 잘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자료 특성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있어야지만 비로소 적절한 계량 모형을 설정할 수가 있고 그 계량 모형을 추정하고 그 계량 모형을 추정해서 그 모형의 추정 결과를 뭐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forecasting이나 뭐 prediction 이런 데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자료를 이제 불러들여서 제일 처음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제일 처음 해야 되는 작업들은 보통은 이제 R로 데이터가 잘 불러들여졌는지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작을 때는 이제 사실은 눈으로도 이제 금방 확인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가 뭐 몇십만, 몇백만, 몇천만, 몇 억만이 있나요? 몇 억 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이게 시스테매티컬리 이거를 체크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눈으로 봐가지고 알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원하는 대로 자료가 잘 읽혀졌는지 그걸 확인을 할 필요가 있죠. 보통은 이제 잘 읽혀드리기도 하지만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읽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제대로 읽어들어지는지 체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계고요. 이게 모든 실증 연구의 시작이죠. 제가 이제 경험을 좀 말씀드려보면은 데이터가 잘못 읽어들어졌을 때 분석 결과 잘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그 세상이 있고 생각이 있는 건데 생각 있고 세상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이 보통은 데이터에서 확인을 하면은 보통은 제대로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내세웠던 가설이 잘 작동하는 경우에 그게 논문이 되고 좋은 보고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보통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도 데이터가 잘못 읽어들어졌을 때 이 통계적인 분석 결과가 굉장히 좋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잘못된 결과죠. 잘못된 결과고, 그럼, 이제 그럴 때 굉장히 이제 흥분해가지고, 어디 가서도 얘기도 하고, 발표도 하고, 원래 문제 있는 결과인데, 보통은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되면 그걸 알아채고, 이제 윤리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과라고 얘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남은, 입 다물면 그만인데, 이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보통, 그래서, 우리 한번 데이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이터 한번 읽어보고요. 이제, 데이터 읽어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EDA를 하면서 어떤 작업들을 하게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Stu디오로 이동 한번 해볼게요. RStu디오로 이동하고요. 저희 이제 실습 폴더로 이동하니까, 저는 뭐 잘 이동한 것 같고, 여러분들도 실습 폴더로 잘 이동하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RM 하고요. 리스트, LS에서 있는 거 다 깨끗하게 지우고, 뭐 여기도 다 지울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데이터 불러드릴 건데 무슨 데이터 불러드릴 거냐면은 auto.csv라고 하는 이 데이터 불러드릴 거예요. auto.csv. 뭐 여러분 잘 알지 auto 하시고 read.csv 이게 베이스 함수죠. 그리고 auto.csv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제목이 있기 때문에 헤더는 true다 이렇게 해서 auto 데이터 불러드리겠습니다. 독스가 아니고 auto죠. 그리고는 다시 auto는 74개의 관측치 12개 변수가 있는 변수고요. 혹시 요거 read.csv 말고 조금 더 데이터가 큰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readr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것도 많이 써요. 근데 auto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readr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read_csv 이렇게 하시면 되고 파일은 auto.csv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컬럼 네임이죠. 컬럼 네임은 true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줄 맞춰가지고 해보면은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잘 불러들여져요. 그래서 parse with column specification. 그래서 컬럼은 make character 더블 쭉 갖고 더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불러들인 다음에 뭐 그냥 이대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걸 메모리에 데이터를 로딩할 수가 있어요. 로딩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변수 같은 거 사용할 때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명령은 attach예요. 그래서 attach를 해서 auto 자료를 우리가 붙이자. 그러면 이제 오토가 이제 여기 이제 그 메모리 붙어가지고 이제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를 이제 불러드렸으면은 이제 데이터가 잘 불러들여졌는지 그거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확인하는 건데 제일 쉬운 거는 이제 길이가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길이가. 예컨대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원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몇 개다. 예컨대 뭐 1000명에 관한 데이터다. 뭐 10,000명에 관한 데이터다. 뭐 2533명에 대한 데이터다. 이걸 알고 있으면은 그만큼의 관측치가 불러드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변수가 몇 개인지 length 한번 해볼까? length하고 네, length하고요. auto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2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2개의 변수가 들어가 있다. 변수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length에 auto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price다. 이렇게 하면은 74개. 요게 74개죠. 그래서 요 length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데이터의 이제 그 형태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이제 view예요. view라고 하는 auto 이렇게 치시면은 이렇게 이제 화면이 뜨고요. 이렇게 네모로 생기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make, price, mpg, rep78, headroom, trunk, weight, length, turn, displacement, gear ratio, foreign 이렇게 해가지고 12개 변수가 들어가 있고 관측치는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게 74개의 관측치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기 네모 박스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그 데이터 저장되어 있는 거는 뭐 혹시 DB 관련된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SQL SQL은 뭐 관계형 데이터, 관계형 데이터 이렇게 테이블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이블. 그래서 데이터가 잘 로드가 됐는지 길이가 맞는지 이렇게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 볼 수 있는 게 view도 좋지만은 head도 굉장히 좋은 명령어예요. head 하셔가지고 auto 이렇게 하시면은 잠시만요. 이렇게 옮겨놓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길게 한번 해볼까요? 네, 다 안 나오네요. 첫 번째 이제 6개의 관측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6개의 관측치. 그래서 비율을 누르지 않고서도 이제 head 이렇게 하시면은 첫 번째 6개의 관측을 볼 수가 있고 여기다가 이제 파라미터를 집어넣으면 예컨대 head에 auto에 n이 뭐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 첫 번째 3개의 관측치를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3개의 관측치. 예. 다시 이렇게 하면은 1, 2, 3번 해가지고 첫 번째 3개 관측치 볼 수가 있고 요 파라미터 좀 조정해주면 좋은데 예컨대 여기다가 음수를 넣는다. 헤드에 auto에 n은 예컨대 마이너스 70이다. 그러면은 앞에 70번까지 빼고 나머지 이렇게 하면 71번, 72번, 73번, 74번의 관측치를 볼 수가 있어요. 관측 볼 수가 있고 그게 아니고 나는 끝에 걸 보고 싶다. 끝에 거를 그러면은 테일이라고 하는 auto의 테일이라고 하는 맨 마지막 뒤에 있는 6개의 관측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69번, 70번, 71, 72, 73, 74번의 관측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나 테일을 쓰면은 이제 데이터 의 스트럭처 볼 수가 있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 스트럭처라는 명령을 쓰는 거예요. 쓰시면은 여기에 이제 이 데이터의 일반적인 특성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자 74개 관측치에 12개 변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변수 make, price, mpg, rep78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은 make를 보시면은 요거는 팩터로 되어 있다. 팩터 변수고 특성 팩터고요. 74개 변수로 되어 있고요. AMC, concord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price, mpg, 뭐 헤더 이런 건 인테저로 되어 있고요. 헤드룸은 numeric 숫자고 trunk, weight 요거 인테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foreign 역시도 팩터인데 2개다. 그래서 domestic, foreign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데이터 읽어드리신 다음에 제일 처음 해야 될 거 어떤 거 말씀드렸냐면은 데이터가 잘 불러들여졌는지 데이터 특성 보기 전에 데이터가 잘 불러들여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Summary Statistics를 조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